이 새끼들이.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김지한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중환자실안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18살 동생 지훈. 갈비뼈 2대 골절, 뇌진탕. 형한테 말하지 말라고 빌던 모습이 제일 재밌었지. 가해자들의 녹음된 목소리가 지한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박민재, 특수부대 중령의 아들. 박중령님 아들이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하지. 한소율, 교육청 간부의 딸. 우리 엄마가 다 덮어줄 수 있어. 권력으로 무장한 가해자들 BS 특수부대 출신 형. 하지만 여기서 반전. 민재의 아버지가 바로 지한의 전 상관이었다는 충격적 사실. 김지한! 너 여기서 뭐해? 동생의 교복을 입고 학교에 잠입한 지한. 완벽한 위장, 치밀한 계획, 그리고 예상치 못한 녹음 증거까지. 저놈들이 동생을 괴롭혔다. 이제 네가 했던 짓을 내가 되갚아줄 차례다. 옥상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대결. 잠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를 걸어가는 김지한의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의 얼굴엔 평소와는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26살의 지한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특수부대에서 온갖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적보다도 무서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춰선 지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과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전장의 총성처럼 그의 귀를 때렸죠. 아직 18살밖에 안 된 동생 지훈이 저 안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형, 언제 집에 와? 하며 밝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있다니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한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붙어있는 각종 의료기기들과 붕대로 감싸인 지훈의 모습을 보자 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특수부대 시절 동료들이 쓰러지는 걸 봐도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이건 전쟁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이 새끼들이. 지한의 입에서 저절로 욕설이 새어나왔어요. 병실 의자에 앉으며 동생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바라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의 왼쪽 눈가에 퍼런 멍이 들어있고 입술이 터져서 아직도 피가 약간 배어나오고 있었죠. 담당 의사의 말로는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뇌진탕까지 왔다고 했어요. 지한은 동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워진 손을 느끼며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특수부대에서 받았던 훈련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적을 추적하는 법, 정보를 수집하는 법, 그리고 목표를 제거하는 법까지 말이에요. 지훈아, 형이 반드시 복수해줄게. 지한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평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냉혹한 전사의 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동생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간병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지훈이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박민재라는 놈이 주동이고 한소율이라는 여자애까지 가담해서 매일같이 괴롭혔다는 거죠. 지한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해서 그놈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하나씩 응징해주겠다고 말이죠. 병실을 나서며 지한은 한 번 더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지훈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어요. 기다려라, 박민재. 한소율. 너희들이 내 동생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갚아 줄 테니까. 지아는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정보 수집 기술을 발휘할 때가 온 거죠. 먼저 지훈이 다니는 성북고등학교 홈페이지부터 뒤져봤어요. 학교 소개, 교사진 명단, 그리고 학급 편성표까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박민재, 3학년 5반이네. 지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소셜미디어 검색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게임 아이디까지 추적해 나갔죠. 이런 건 특수부대에서 적의 신원을 파악할 때 쓰던 방법이었거든요. 민재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내자 지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개새끼가. 민재의 인스타에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학교 뒤편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듯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해시태그로는 해시태그 재미있네, 해시태그 약한 놈들 이런 식으로 써놓았죠. 한소율의 정보도 금세 찾았습니다. 같은 반 부반장이라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모범생인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율의 블로그를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였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날짜를 보니까 지훈이 병원에 실려간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지아는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 박철수가 바로 지안이 특수부대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박중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얼굴 사진을 보니까 확실했어요. 그때 지안에게 온갖 구박을 주며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세상이 참 좁네. 지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박중령은 특수부대에서 자신의 실수를 지안에게 떠넘겨서 지안이 군 생활 내내 고생했던 장본인이었거든요. 그런 놈의 아들이 이제 자기 동생을 괴롭혔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더 파보니까 한소율의 어머니가 성북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제 왜 지훈이 도움을 요청해도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죠. 지아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금연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오늘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다음 단계를 생각해봤죠. 단순히 그놈들을 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학교에 직접 들어가야겠어. 지안의 머릿속에서 작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박중령과 한소율 어머니까지 엮여 있다면 이건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지아는 평소 습관대로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 그리고 10km 달리기까지 해치웠죠. 몸이 둔해지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번 작전에서는 체력이 중요할 테니까 말이에요.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지아는 지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교복을 꺼내 입어보니 사이즈가 거의 맞았어요. 지훈이 형보다 키가 더 큰 편이라 다행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보니 충분히 고등학생으로 보일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시작이다. 지아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특수부대 시절의 차가운 살기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전쟁이었거든요. 박민재, 한소율,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까지 모두 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어요. 성북고등학교 정문 앞에 선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긴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 때문이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적진에 침투할 때 느꼈던 그 짜릿한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지훈의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서 있으니 정말 고등학생 같아 보였죠.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지아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걸 보니 위장은 성공적인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떠드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공간에서 자기 동생이 지옥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3학년 5반 교실을 찾아가는 길에 지안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복도 곳곳에 있는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파악했어요. 이런 건 특수부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언제나 탈출로와 은신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거죠. 교실 문 앞에 도착하자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 교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거든요. 지안이 풍기는 분위기가 일반 고등학생과는 뭔가 달랐던 거죠. 쟤 누구야? 새로 온 전학생인가?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지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박민재를 말이에요. 민재는 키가 크고 덩치도 좀 있는 편이었어요. 염색한 머리에 교복도 대충 입고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폰게임을 하며 킥킥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지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저놈이 내 동생을 병원에 보낸 주범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장 달려가서 목을 비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참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감정에 휩쓸리면 작전이 실패한다는 거죠. 대신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앉으며 민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야, 김지훈 그 새끼 아직도 병원에 있대?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의 귀가 쫑긋했어요. 저놈이 동생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응, 들었는데 꽤 심하게 다쳤다더라. 옆에 앉은 친구가 대답했죠. 그럼 됐네. 한동안 조용하겠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을 때 지안의 체온이 순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놈이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이때 교실 문이 열리면서 한소율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어서 언뜻 보면 모범생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지아는 이미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괴롭힘에 가담하는 이중적인 놈이라는 걸 말이에요. 소율이 민재에게 다가가서 뭔가 속삭이는 모습을 보니 지안의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저 두 놈을 따로따로 공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부모들까지 생각하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더니 지안을 보고 의아한 표를 지었어요. 너 누구니? 우리 반에 이런 학생 있었나?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지안은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죠. 저 김지훈 형인데요. 동생이 입원해서 숙제 좀 가져다 주려고 왔어요. 지안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아, 지훈이 형이구나. 지훈이 많이 아프다면서?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네, 감사합니다.
지안이 고개를 숙였을 때 민재와 소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두 놈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지안은 민재와 소율을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미행 기술 덕분에 들키지 않고 그들의 뒤를 쫓을 수 있었어요. 두 놈이 향한 곳은 학교 뒤편에 있는 구 체육관이었죠.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라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어요. 지아는 체육관 뒤편으로 돌아가서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재와 소율이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어요. 지아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죠. 특수부대 시절부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야, 김지훈 그 새끼 진짜 웃겼어. 민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울면서 빌던 모습 봤어? 완전 개웃겼다니까.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녹음을 계속했죠. 이런 자백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나도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소율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걔가 형한테 말하지 말라고 빌 때가 제일 재밌었지. 형이 군대 갔다 온 무서운 사람이라면서 벌벌 떨더라고. 그래서 더 괴롭힌 거 아냐? 형이 무섭다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약해? 민재가 킥킥거리며 말했죠. 어차피 형도 뭘 할 수 없잖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 지안의 귀가 쫑긋했어요. 민재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박중령님 아들이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하지. 소율이 맞장구 쳤어요. 우리 엄마도 교육청에 아는 사람 많아서 이런 일 정도는 쉽게 덮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맞아. 그래서 김지훈도 신고 못하는 거야.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민재가 우쭐해하며 말했어요. 지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왜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죠. 권력과 연줄로 모든 걸 덮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심하게 한 것 같긴 해.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심해? 그냥 좀 밀쳤을 뿐인데 알아서 넘어져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잖아. 소율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맞아. 그냥 우연이야. 걔가 균형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지. 민재도 동조했어요. 설령 문제가 되어도 우리는 괜찮아. 아버지랑 엄마가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지아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박중령과 소율 어머니의 권력을 생각하면 단순한 신고로는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 수업 시간 동안 지아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민재와 소율만 상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부모들까지 포함된 더 큰 싸움이 필요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심리전과 정보전을 총동원해야 할 때였어요. 방과 후가 되자 지아는 민재보다 먼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평소 학생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라 대화하기에 적당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민재가 혼자 올라오면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죠.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정말로 민재가 혼자 담배를 피우러 올라왔어요. 지아는 옥상 구석에 숨어 있다가 민재가 완전히 올라온 후에 모습을 드러냈죠. 아! 지안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민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너 누구야? 우리 반에 있던 새끼 맞지? 민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걸음걸이와 눈빛에서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는지 민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죠. 김지훈, 알지? 지안이 차갑게 말했을 때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오만한 표정을 지었죠. 김지훈이 뭐, 그 약한 새끼 말이야? 민재가 일부러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설마 복수하러 온 건 아니지?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복수? 지안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유치한 건 관심 없어. 다만 내가 박철수 중령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민재의 얼굴이 순간 변했어요. 너,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잘 알지. 특수부대에서 3년 동안 매일 얼굴 봤으니까. 지안의 말에 민재가 당황했어요. 박중령이 자기 아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알까? 뭐? 뭔 소리야? 민재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지안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중령님 아들이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하지. 민재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디서? 내 아버지가 특수부대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하들의 기강이야. 특히 민간인 보호에 대해서는 극도로 엄격하지. 지안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자기 아들이 약한 학생을 괴롭혀서 병원에 보냈다는 걸 알면 어떨까? 민재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발,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 지안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김지훈에게 사과하고 자신이 한 일을 모두 고백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민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야. 아버지한테 직접 말할 건지 아니면 내가 말할 건지. 지안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민재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분노보다는 공개 사과가 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안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민재가 공개 사과를 하면 한소율도 자동으로 엮이게 될 테고, 그러면 소율의 어머니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였거든요. 그때가 바로 진짜 승부를 걸 때였죠. 그리고 한소율에게도 같은 얘기를 해. 지안이 추가로 말했어요. 너희 둘 다 내일 아침에 사과하는 거야. 민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안은 그런 민재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첫 번째 수는 성공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북고등학교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조회 시간에 박민재와 한소율이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서 김지훈에게 공개 사과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학생들은 뭔 일인지 몰라서 웅성거렸죠. 저희가 김지훈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계단에서 밀어서 다치게 했고 매일 괴롭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소율도 울먹이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죠. 선생님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아는 뒤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예상대로 조회가 끝나자마자 한소율의 어머니 한미경이 학교로 달려왔어요. 교육청에서 일하는 그녀는 딸의 공개 사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미경이 교장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우리 소율이가 그런 말을 하게 냅뒀어요? 교장 선생님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교생이 다 듣고 본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박중령도 부대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공개 사과 소식을 들은 그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특수부대 중령으로서 기강을 중시하는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어요. 학교 앞 카페에서 박중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30분 후 정말로 군복을 입은 박중령이 학교에 나타났어요. 박중령님. 지안이 카페에서 나와 그를 불렀어요. 박철수가 돌아보더니 지안을 알아봤어요. 김지안, 너 여기서 뭐해? 제 동생이 이 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중령님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지안은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재가 박중령님 아들이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하지라고 말하는 부분이 흘러나왔어요. 이 녀석이 박중령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계급과 권력을 방패막이로 삼아 약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분노했거든요. 중령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중령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지안이 말했어요. 다만 제 동생이 받은 상처는 치료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중령은 한참 생각하더니 지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사과는 제 동생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안이 대답했어요. 이때 한미경이 학교에서 나와 박중령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급히 다가와서 말했죠. 중령님, 이 일 조용히 해결해요.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박중령이 차가운 눈빛으로 한미경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처리한다고요? 내 아들이 남의 자식을 괴롭혀서 병원에 보냈는데 아이들 장난이잖아요. 크게 문제 삼을 일도 아니고. 한미경이 변명했지만 박중령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장난? 박중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이 온 게 장난이라고요? 한미경은 박중령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당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동료 의식으로 서로 감싸줬을 텐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중령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합의금 주고 조용히. 합의금? 박중령이 한미경의 말을 끊었어요. 당신은 지금 뇌물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까? 한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중령이 이렇게 원칙적으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게다가 지안이 녹음한 파일에는 한미경이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일 정도는 쉽게 덮을 수 있다고 한 소율의 말도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부회장님, 지안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따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안이 녹음을 재생하자 소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엄마도 교육청에 아는 사람 많아서 이런 일 정도는 쉽게 덮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한미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게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였거든요. 만약 이 녹음이 교육청이나 언론에 흘러나간다면 그녀의 공직 생활은 끝장이었어요. 이건 아이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한미경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박중령이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지안, 이 녹음 파일을 경찰서와 교육청에 제출할 생각이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지안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중령님이 진심으로 사과해 주신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박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한미경 부회장님, 당신은 공직자로서 권력을 남용하려 했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도 책임져야 해요. 중령님, 제발. 한미경이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 민재는
지금 당장 지훈 학생 병실로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할 거야. 박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봉사활동을 할 거고, 지아는 박중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소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안이 한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해요. 한미경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모든 카드가 지안의 손에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민재와 소율은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을 본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은 거였죠. 지훈아, 정말 미안해. 민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용서해줘. 소율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우는 처음엔 놀랐지만 형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박중령이 지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지훈 학생, 내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지아는 동생을 마중 나가서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으면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뭘 고마워해. 형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지안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했고 지안은 거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봤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동생이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박민재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줍고 진지한 표정이었죠. 지훈아, 안녕. 민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봉사활동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지훈은 처음엔 놀랐지만 민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응, 좋아. 지아는 이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었거든요. 소율도 며칠 후 찾아와서 지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공직에서 사퇴했다는 소식도 전했죠. 한미경은 결국 권력 남용 의혹으로 교육청을 떠나게 되었어요. 형,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지훈이 어느 날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재랑 소율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저한테 잘해주고, 지아는 동생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거든요. 형은 이제 뭐 할 거예요? 지훈이 물었어요. 검정고시 준비하려고. 지안이 대답했어요. 너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보고 싶어? 정말요? 형이랑 같이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형제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지아는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고, 지우는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을 더욱 구체화했어요. 형,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국엔 모든 사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아는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정이었어.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지. 민재랑 소율이도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가장 좋은 결과야. 몇 달 후
지아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들을 좋은 일에 쓰고 싶었거든요. 지훈도 학교에서 학급회장에 당선되었어요. 예전에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죠. 박민재는 봉사활동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과 지안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책임감을 배웠거든요. 나중에는 지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한소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지훈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주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모든 사람의 성장과 화해로 끝났어요. 지아는 동생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형,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형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요. 그리고 복수 대신 더 좋은 길을 선택해줘서요. 지아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게 형의 역할이잖아. 동생을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형제니까. 두 형제는 그렇게 서로를 지키며 각자의 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결국 정의의 방패가 되었고 증오는 사랑으로, 분노는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었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분노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